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몇 달 전에 폴란드의 신정부에서 우리나라로부터 구매한 FA-50을 깡통 전투기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FA-50에 제대로 된 무장이 없고 특히 암남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폴란드의 신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FA-50에 대한 암남 통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인도네시아가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해군이 공식적으로 항모 도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그럼 함재기는 어디서 구한다는 이야기일까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F-35B는 구매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인도네시아는 F-35를 구매할 정도로 미국의 친밀한 동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절대로 F-35B는 도입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는 대형 항공모함을 도입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나라이고 그런데 제대로 된 활주로를 가지지 못한 섬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운용해야 하는데 그전부터 헬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함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항공모함이지 그냥 헬기 운반함 같은 함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항모를 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고려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는 중고 함선의 구매인데요. 이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퇴역하는 주세페 가리발디급 경항모를 인수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국영 조선업체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법인데요. 이 회사에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업체와의 협력해서 새롭게 건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해외 업체가 함선을 설계하고 조립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주세페 가리발디는 너무 오래되었고 인도네시아 국영조선 회사가 이런 함선을 단독으로 건조할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외 업체와 협력해서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협력하려는 해외 업체의 유력한 후보로 우리의 HD현대와 하나오션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전혀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큰 나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도 많지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전혀 기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아닐까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KF-21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들을 풀어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당장 이번 달인 2월 18일에도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방한해서 KF-21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갔는데요. 결론은 자신들의 기술자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KF-21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죠. 이게 웃기는 게요. 역시 인도네시아는 후진국은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방산 관계자들에게 이런 걸 협박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방산 관계자들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있다고 범죄자를 풀어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중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풀려날지 말지 결정할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지금 큰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료를 유출하기는 했으나 뭔가 특별하게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불기소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일이지. 이걸 그들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그러려니 하고 선진국 국민인 우리가 후진국의 무식한 국회의원들을 이해해줘야 하겠죠. 그리고 루마니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에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종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루마니아는 작년인 2024년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도 지금 현재 루마니아 전차 사업의 단독 후보로 올라와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는 루마니아에서 300대의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화에서 레드백 장갑차로 사업에 도전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루마니아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무기가 더 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천궁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단거리 대공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LIG도 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영국 MBDA의 미스트랄3,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의 나삼스와 독일 딜 디펜스의 IRIS-TSLS가 천공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LIG는 루마니아의 방산 기업인 루맘과 대공무기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에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천공이 선정되면 루마니아 현지 업체에 의해서 현지에서 생산되어서 공급되는 것이고,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다른 무기들도 현지 생산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공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는 우리나라 무기로 도배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목적 무인 차량의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이란 말 그대로 해병대와 육군에서 운용할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금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하는 중인데요. 이 사업에는 현대로템의 HR 셰르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아이온 스멜시 경쟁 중인데요.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는 현대로템의 4세대 무인 차량으로 현대로템이 6년간 연구해 온 결과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유럽의 무인 차량 회사인 밀레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하고 무인 차량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각 차량의 성능을 보면 셰르파는 최대 속도 50km에 최대 운용 시간도 24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의 아이온 스맷은 최대 속도 43km에 완충 시 100km를 주행할 수 있고 비포장도로에서는 34km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무인 차량 도입 사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신속시범 사업으로 2대의 무인 차량을 도입해서 군에서 시범 운용했었는데요. 그 당시 채택된 건 현대로템이었고, 그때 현대로템은 영원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따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영원 입찰을 한 건데요. 아무튼 이번에도 현대로템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은 사업 규모 자체는 당장에는 크지 않지만 미래 먹거리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주가에도 반영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대 측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가 무인 차량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업은 현대로템의 셰르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폴란드의 FA50 문제로 돌아와서 몇 달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건 다름 아닌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이 우리의 FA50은 아무런 무장도 없는 깡통이라고 이야기해서 시끄러웠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회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 비행기의 무장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계 최초의 전투불능 전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폴란드의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당장 폴란드의 주요 군사매체인 디펜스24에서도 폴란드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FA50은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간격을 급하게 메우기 위해서 도입한 전투기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장이 없을 뿐 앞으로 개량하게 될 FA50PL은 주력 무장이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폴란드 현 정부가 FA50에 이리 비판적이었던 건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마리우슈 부아슈차크 전 국방부 장관이 올라오자 바로 부아슈차크가 국방부 장관 시절 시행했던 사업을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자신들이 유리해지기 위해서였다고 폴란드 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미 폴란드 내에서도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현 정권이 역풍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FA50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심지어는 FA50 도입을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건 역시 우리나라 무기만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폴란드는 우리나라 무기 말고도 미국산 무기를 항상 병행해서 도입하고 있었지만 미국산 무기는 한 번도 제대로 제 날짜에 인도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 무기는 항상 인도 일정보다 더 빨리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소강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참전으로 전황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처럼 현 정부에서도 무기의 도입이 급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무기는 공급이 늦어도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폴란드 국민들도 전부 FA50이 개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현재는 태도를 완전히 돌변해서 한국으로부터의 빠른 무기 공급이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무기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무기의 도입량은 동결하고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필리핀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폴란드의 현 정부도 지금은 우리나라 무기의 도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당연히 다른 무장들. 그러니까 단거리 공대공 무장이나 공대지 무장은 전부 FA-50PL로 개량을 하면 해결될 문제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건 암남 미사일의 통합인데요. 결론은 과거에 폴란드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폴란드가 요구하면 미국은 바로 승인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FA-50에 통합되는 사이드와인더 X는 미국에서도 폴란드의 상황을 인정하고 신속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문제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신속 승인을 안 해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한때 우리 카이에게 암남 통합을 해주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남 통합은 우리 카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이는 암남 통합에 대해서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정확히 암남 통합을 약속한 건 우리 카이가 아니라 폴란드가 선택한 에이사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제조사인 레이시온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암남 통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단순하게 신속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일 뿐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미국에서 암남 통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폴란드에서도 미국에서의 승인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폴란드의 공군 관계자로부터 2025년 4분기까지 FA-50에 대한 암남 통합의 타당성 조사를 끝낸다고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암남 통합의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비용인데요. 결론은 암남 통합에는 대략 2,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승인은 물론 과연 2,500억이나 들여서 FA-50에 대한 암남 통합이 필요하냐를 폴란드 내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폴란드가 암남 통합을 정말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큽니다. 그럼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했을 때 방법은 바로 다른 국가와 비용을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로부터 FA-50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나라 중에서 암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원하는 나라는 3개 국가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폴란드이고요.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총 48대 FA-50을 도입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도 지금 FA-50GP 12대를 도입 중이며 36대의 FA-50PL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는 FA-50GP도 PL 사양으로 개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총 48대 전체에 대한 암남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고작 48대의 전투기의 암남 통합을 하기 위해서 2,500억을 사용한다는 건 분명 폴란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암남 통합을 원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로부터 FA-50을 18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현재 FA-50 블록 70을 최초로 수령하게 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FA-50에는 현재는 독일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통합될 예정이며 아직은 암남 미사일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말레이시아도 기존부터 FA-50의 암남 통합을 원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말레이시아의 FA-50 추가 구매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는 FA-50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 구매 소식이 나올 거라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최종적으로 36대 FA-50을 구매하게 되며 이 기체들에게 암남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국가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도 이미 FA-50을 12대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추가 구매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총 24대 FA-50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 세 나라들은 FA-50의 암남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암남을 통합해야 하는 FA-50은 108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군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공군은 FA-50의 암남을 통합할 생각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FA-50은 주로 근접 지원 등을 하는 경공격기 수준의 항공기이고 굳이 FA-50의 암남을 통합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많은 전투기들의 이미 암남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FA-50에까지 암남의 통합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암남을 통합하려는 세계 국가의 FA-50에는 결론은 미국산 A사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가 통합될 것이고 암남은 이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도입 계획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상관도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FA-50의 암남을 통합할 가능성, 그것도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하고 암남을 통합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폴란드가 암남 통합 비용을 절약하려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폴란드의 FA-50의 암남 통합을 승인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FA-50에도 암남 통합을 승인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말레이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현재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암남 통합을 신속 승인해 주는 걸 반대한 건 제가 알기로는 미 해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미 해군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미 해군인데요. 과연 미 해군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암남 통합 승인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지금 FA50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의 IRIS-T를 탑재하기로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도 원래는 사이드와인더 X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암남 통합의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반해서 필리핀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리핀이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미 해군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대해서는 암남 통합은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사업을 폴란드 단독이 아닌 최대한 여러 나라와 같이 해서 비용을 분산해야지만이 당장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조사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1위에서 FA50의 암남이 통합되어야지만이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그래서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암남 통합은 올해 4분기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은 FA50의 암남이 통합되려면 폴란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하고 폴란드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미 해군을 설득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에 당장 폴란드 현지의 타당성 조사라도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다른 나라와 같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폴란드가 FA50의 암남을 통합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